이게 파란색을 내는 LED고요. 파란색이 네. 형광색을 씌우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과 녹색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네. 우리 눈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얘가. 저희 Y스트릿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춘천에서 와주셨습니다. 예, 우리 한림대학교 고재현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도 정말 이 책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잘 봤고, 네, 솔직히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본 내용 가지고 저희 딸들한테 요즘에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뭔가 아빠가 이게 과학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 광학 관련된 내용도 많고 예. 전체적인 물리학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책이 거의 한 500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합니다. 가능하면 빛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다 담아보려고 노력을 한 이제 그런 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뒷부분에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도 뭐 네. 여러 차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산업에 대한 예,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고 해서 예. 요거는 이제 집에 책장에 하나씩은 꽂혀 있어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근데 다들 빛은 좀 알지, 빛이 없는 세상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 정말 의외의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실까요? 우리가 빛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왜 물리학자까지 Y스트릿에서 이제 모셔와가지고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편집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벌을 받아서 예. 인간이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각, 청각, 시각, 미각, 촉각 5개의 감각이 있죠. 네. 그 중에 4개를 포기하고 하나만 남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편집장님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근데 시각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예, 저도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시각이거든요. 그렇죠. 빛을 통해서 시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빛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생기는 건데, 빛에 대한 공부의 역사는 무지 오래됐어요. 예. 그게 역사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빛에 대한 이론을 꺼내놨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빛에 대한 공부의 역사는 2000 몇백 년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긴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의 IT 문명 시대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광기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빛에 근거한 기술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디스플레이가 되겠고요. 뭐 조명도 있고, 그리고 광통신이라든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빛이긴 하지만 GPS, 5G 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전부 다 빛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빛이 되는 거죠. 블루투스도 빛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빛, 즉 좀 더 넓은 범위로는 전자기파라고 부르는데, 전자기파를 이용한 정보 전달, 이게 우리 생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광기술에 근거한 여러 장치라든가 제품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빛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을 또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빛의 기술 없이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정말 맞습니다. 예, 빼놓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간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신경 쓰시는 약간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혹시 이제 교수님이 TV를 사신다면 OLED TV를 사시겠어요? QLED TV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답을 3가지를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집에 돈이 별로 없으면 그냥 일반 LED TV를 살 것 같은데, 제가 약간도 이제 가용 금액이 있어서 화질을 따진다고 하면은 QLED TV나 OLED TV를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TV, 그 디스플레이들의 구동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구분하는 거를. 사실 디스플레이를 구분할 때 결국은 이 화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화소인데 아까 그 RGB요. 이런 게 몇백만 개가 있는 거거든요. 몇백만 개요? 네, 그럼요. 4K면은 4,000개, 2,000개니까 대략 800만 개. RGB는 3개니까 사실은 2,400만 개가 있는 거죠. 각각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빛의 삼원색을 내는 건데, 관건은 이 화소에서 직접 빛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OLED. 그리고 유기발광 얘는 다이오드. 직접 빛을 못 만들고
뒤에서 별도로 빛을 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액정 방식이에요, LCD. 휴대폰 요즘에 LCD 많이는 안 쓰지만 그래도 아직도 있죠. 그래서 네. 요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백라이트였어요. 뒤에 이게- 조명 장치. 이게 백라이트. 조명이에요? 이게 조명입니다. 오. 요 위에 LED가 박혀 있고요. 그 LED가 빛을 내서 이제 이렇게 2차원적으로 뿌려주는 거죠. 요게 아. 백라이트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백라이트, 요거는 노트북용 아. 백라이트인데 거의 구조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예. 이런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백라이트 유닛이라고 부르는 예. 그 판이죠. 근데 예. 이게 저는 예. 요걸 따로 떼서 보는 건 처음이네요. 이거 되게 얇다. 예. 그거를 더 분해하면 LED가 측면에 쫙 박혀 있습니다. 아, 근데 LED도 제가 가지고 와봤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전등이긴 한데 네네. 노란색이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 노란색 하나가 하나가 백색 LED 하나죠. 다이오드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예, 속에 다이오드는 숨어 있어요. 사실 네네네. 속에는 파란색 LED가 숨어 있고 네. 바깥쪽에 형광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광체. 네. 그래서 간단히 실험을 해 보여드리면 네네네. 요게 파란색을 내는 LED고요. 네네. 여기에 제가 형광체를 씌우면은 이게 네. 노란색,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예. 파란색이 네. 형광체를 씌우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백색 LED거든요. 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색변화 물질. 파란색을 흡수해서 노란색 빛으로 바꿔주는. 네네네네. 그래서 파란색에다가 네. 노란색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을 씌우면, 형광체를 씌우면 그럼 이게 흰색이 이게 되네. 백색이 됩니다. 희한하네. 이게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부피를 얇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예, 있는.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더 작게 만들어야지 이런 데 들어가는. 요렇게. 네, 훨씬 더 작게 근데 만들어야지. 그게 네. 몇백만 개씩. 그렇진 않습니다. 화소는 몇백만 개인데, 네. 백색 LED 자체는 뭐 사이즈에 따라서 수십 개에서 뭐 수백 개? 네. 백라이트로만 빛만 네. 보이면 되니까. 그럼요. 아. 그렇게 해서 액정 패널 뒤에다 이걸 놓고 앞에다 칼라 필터를 대면 이제 색깔이 입혀지는 거죠. 칼라 필터. 이런. 요거를 이제 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예,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화소가 되는 거죠. 굉장히 사이즈가 큰. 200만 개면 200만 화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00만 개면 예, 1000만 화소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4K라고 하는 게 K가 1000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4000개, 원래 3800이 몇 개 하지만 네. 세로로 대략 2000개. 아. 8K면은 대략 8000개, 40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백라이트라고 생각하면은 흰색을 쏴주는 거고요. 네네네. 흰색에다가 얘를 대면 파란색이 만들어지는 거고, 아. 얘를 대면 녹색이 만들어지고, 네. 얘를 대면은 빨간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를 적당히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지금 컬러 필터가 3개가 있고 뒤에 백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액정 패널인 이유는 뒤에 액정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액정이라는 물질은 빛의 통과를 조절하는 수도꼭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그면은 3개가 다 잠그면은 블랙이 되는 거고, 아하. 3개를 다 열면 백색이 되는 거고, 파란색만 잠그면 녹색빛, 빨간색빛이 나오니까 노란색이 돼요. 걔네들이 섞이면 노란색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앞으로 3개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로 돼 있어서 어떤 걸 예. 켜주는 근데 이게 워낙에 작기 때문에 예. 하나의 화소로 보이니까 하나의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눈치채지 못하는. 섞여 들어오는 거죠. 개별적으로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 백라이트가 필요 없고 자체 발광형이라고 부르는데 OLED는 네. 얘네들이 스스로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전류를 주입하면 스스로 빛을 내요. 얘네들이. 마치 뒤에 별도의 조명 장치가 필요 없이. 반딧불이처럼 스스로 그냥 빛을 맞습니다. 내는. 예, 자발광 방식인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정 방식, LCD 방식과 그 다음에 OLED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비자발광, 빛을 못 내는 거죠, 스스로는. 네. 그거랑 오른쪽에 자발광이라고 별도로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네. 잘 보이네요. 예. 예, 비자발광은 이제 백라이트가 필요한 거고 예, 그게 액정 이제 타입이죠. LCD 쪽으로 가는 거고 LED TV 마찬가지고 예. QLED TV도 마찬가지고. 네, LCD의 종류가 저희 세 종류를 적어놨잖아요. 네. LED TV, QLED TV, 네. 미니 LED TV 네. 우선은 이렇게 이 지금 돼 있어요. 비자발광 쪽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예, 뭐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예. QLED TV가 예, 이제 약간의 마케팅적인 요소에 의해서 예. 마치 OLED TV인 것처럼 사람들이 좀 혼돈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QLED TV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Q가 퀀텀 닷. 퀀텀 닷. 그게 우리가 양자물리에서 생각하는 퀀텀 맞습니다. 뿜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네네. 퀀텀 닷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도체 재료인데 네. 이 사이즈가 수 나노미터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10억 분의 몇 미터.
그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양자점이요. 근데 얘네는 예? 그 양자점은 눈에 안 보이고요. 네. 걔네들을 고분자 수지 속에 넣었어요. 아, 그래서 수지에다 수지에 넣은.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면 빛을 내요. 얘네들의 특징은 네네네. 나노 반도체인데 에너지를 주면 빛을 내는 물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네네네. 양자점은 똑같은 성분이라도 사이즈가 크면 빨간색 빛을 내고 사이즈를 줄이면 녹색 빛을 내고 사이즈를 더 줄이면 파란색을 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 하나 가지고 사이즈만 줄여가면서 온갖 색깔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장점입니다. 그게 지가 알아서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아니면 그렇진 어떻게,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드는 대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고 왔는데 네네네. 여기는 뭐 카드뮴 셀레나이드라는 양자점인데 네. 이쪽은 사이즈가 약간 커요. 예, 그러니까 여기 수지 속에 방울들이 들어있는데 그 방울이 한 뭐 예를 들어 7나노미터. 네. 이쪽은 역시 똑같은 양자점 방울이 들어있는데 걔네는 뭐 한 5나노미터, 4나노미터 정도. 네네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게 자외선 램프예요. 자외선 램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빨간색 빛이 나지 않나요? 오.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큰 양자점인데 빨간색 빛이 나오죠. 사이즈를 줄이면 똑같은 재료인데 네. 사이즈를 줄이면은 녹색 빛이 나와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얘네는 발광 재료인데 자외선 에너지를 받아서 네네네네. 녹색이나 빨간색 빛을 내는.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네. 보세요. 요런 이게 빛이에요. 지금 원래 자외선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 키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가시광선을 조금 넣은 거예요. 아. 예, 위험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질문이 예, 있는 게요. 예, 지금 봐도 요건 약간 당근빛이고 예. 요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풋사과 같은 네. 색깔이긴 한데 네. 이것도 그래서 이 색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색이 보이지 않는 건데 네, 네. 조명광대 속에 네. 이 파란색이 있잖아요. 예. 얘네들을 사실 파란색을 쪼여도 빛을 내거든요. 얘네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면은, 조명이 있어서 예, 이거 자주색인 이유는 네. 파란색 빛에 빨간색이 섞이니까 자주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예. 이렇게 되면 하늘색으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어. 파란색에 녹색이 맨 밑에 빛이 닿는 부분, 예, 닿는 예. 부분. 예, 그래서 얘네들이 색깔로 보이는 거는 외부 조명광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색깔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반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거죠. 자외선 에너지를 먹고 녹색이나 빨간색 빛을 뱉어내는 거고, 혹은 파란색 빛 에너지를 자기가 먹고 녹색이나 빨간색 빛을 뱉어내는 거예요. 발광 물질인 겁니다. 발광 물질. 스스로 빛을 내는. 이게 TV에 들어가면 이제 QLED TV가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역시 백라이트에 들어가요, 얘네들이. 백라이트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네네네. 제가 가지고 왔는데, 실제 TV에 들어가는 제품인데요. 아, 이게 이 양자점 필름이에요. 퀀텀 닷 닷 TV에 필름. 들어가는 퀀텀 닷 필름. 예. 여기에 요 요거를 이제 필름으로 만든. 두 종류가 섞여 있어요. 이 고분자 수지 속에 얘네들은 아하.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해왔지만 네네네. 쟤네를 섞어서 여기 같이 넣어줬습니다. 요 속에다가. 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자외선 에너지를 쪼여주면 네. 그러면 녹색과 빨간색이 나와야 되니까 노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게 노란색 빛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이렇게 되나? 예, 그러니까 빨간색과 녹색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네네. 우리 눈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죠, 얘네가. 그리고 예. 흰색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네. 합니다. 액정 패널 D 백라이트는 파란색만 내는 LED를 넣어요. 파란색. 원래. 예. 예, 그리고 원래 얘를 파란색만. 대요. 얘를 대요. 네. 그럼 제가 파란색을 지금 내는 걸 안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걸로 쪼여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여기에 쪼여주면 네. 이게 이제 백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백색이. 아. 예. 왜냐면은 파란색인데 네네네네네. 양자점을 맞고 빨간색과 녹색빛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백색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QLED TV의 백라이트가 내는 빛이에요. 이거를 액정 패널에 쏴주는 거죠. 좀 신기하다. 이해가 되셨나요? 약간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림으로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왼쪽은 그냥 일반적인 LED TV인데 네. 액정 패널 뒤에 백색 LED를 그냥 쫙 까는 거예요. 네. 액정으로 깔 수도 있고 직화형으로 깔 수도 있는데 오른쪽이 방금 전에 제가 시연해 드린 건데 네. 아래에는 청색 LED만 있어요. 그죠? 여기. 아래는 네. 청색광이 양자점 필름에 맞는데 네. 양자점 필름에는 녹색과 빨간색을 내는 양자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네네. 이렇게 크진 않지만 예. 걔네들을 맞고 예. 청색이 일부 흡수가 돼서 네. 빨간색과 녹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청색, 빨간색, 녹색이니까 흰색이죠. 그거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액정 패널에 들어가는 게 백색이라는 건 똑같은데
양자점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은 형광체를 쓰는 거고 오른쪽은 양자점을 쓰는 거죠. 근데 왜 어떤 장점이 있길래 얘를 쓰는 거냐는 말씀을 질문하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차이지? 그럼 화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예, 색감이 화질이 좋아지는 좋아집니다. 지금 제가 아니, 스펙트럼을 제가 직접 찍은 건데 그러니까 백라이트에 따라 화질이 좋아진다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네네네. 왼쪽은 LED TV의 백색인데 네. 보시면은 청색 LED 피크가 있고요. 이건 청색 LED가 내는 거고 네. 보통은 형광체가 두 종류가 들어있어요. 예. 녹색을 내는 형광체, 네. 빨간색을 내는 형광체. 네. 그 얘네들이 이렇게 백색으로 들어가서 액정 패널을 통과할 때 네. 칼라 필터를 통과한다는 거는 이제 요거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잘라내는 거죠. 컬러 필터. 예, 칼라 필터 통과하면은 네. 이 색깔이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네. 블루, 그린, 레드 이렇게. 예.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양자점이 되는 것들은 스펙트럼의 폭이 좀 좁아요. 좀 약간 날카롭죠. 그리고 이렇게 잘라내면은 잘라볼게요. 네. 그럼 역시 파란색, 네. 녹색, 빨간색으로 나눠져서 둘 다 빛의 삼원색을 만들어내는데 예. 중요한 거는 파란색은 비슷하지만 네. 녹색을 보게 되면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요. 폭에서. 예, 폭에서. 폭이 좁은 게 좋아요. 좁은 게. 아. 왜냐면은 폭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한 녹색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녹색. 아. 예, 지금 어디 섞이지 않은. 섞이지 않은. 예, 왼쪽은 지금 아. 약간 하늘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그런 건데 아. 오른쪽 양자점이 들어간 백색에서의 그 빛의 삼원색은 아. 상당히 순수해요. 예, 네. 얘네들을 조합하면 훨씬 더 넓은 칼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넓은 컬러. 예, 다양한 종류의 색상. 아, 다양한 색상. 가령 가을에 단풍의 진홍색, 아. 혹은 에메랄드빛 바다색 이런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완전 순서가 깨끗한 고 색깔만을 예, 예. 이렇게. 그게 미술로 치면은 채도가 높은 색깔 아. 같은 거예요. 미술로 치면은 채도가 높은 색깔. 삼성전자가 사실은 예. OLED 좀 그 TV용으로는 대형은 좀 뒤처지면서 예. QLED 하면서 이거 예. 마케팅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고재영 예. 교수님이 삼성전자보다 더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 제가 삼성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진짜로? 한림대 가기 전에. 저는 아. 삼성 코닝에 있었지만 삼성전자분들이랑 백라이트 개발하는 거 열심히 했었거든요, 옛날에. 아. 미니 LED는 이게 사실 뒤에 네. LED를 굉장히 작은 사이즈를 촘촘하게 이렇게 어레이 형식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백색 LED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나오는 출시되고 있는 제품은 네. 이쪽은 사실은 청색 LED가 뭐 수만 개가 깔려 있고 네. 여기다 양자점 필름이 들어가서 사실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똑같은데 네.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쪽 백라이트가 개별적으로 컨트롤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백라이트는 항상 켜져 있고 네네네네네네. 액정이라는 광 스위치가 열었다 닫았다를 하거든요. 그쵸. 일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냥 예, 등을 다 켜고. 예, 백라이트는 다 켜고 네. 액정이라는 스위치, 광 스위치가 빛의 통과를 조절하는데 얘네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으로 만들어도 희미하게 빛이 빛이 새 새어나오는 나오죠.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예, LCD TV들. 맞습니다. 예. 근데 미니 그 LED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령 이런 개념입니다. 네네.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 화면을 백라이트도 같이 인식을 하고요. 백라이트 지금 디밍 존이 여기는 16개밖에 없는데 디밍이 실제로 무슨 뜻이에요? 디밍은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최소 단위 영역입니다. 아, 네. 그게 16개밖에 없지만 실제 미니 LED TV에는 수천 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면의 밝기를 인식해가지고 아. 밝은 쪽 블럭은 백라이트를 켜버리고 아. 어두운 쪽은 꺼버리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는 켜고 예, 그렇죠. 여기는 꺼버리고 그렇습니다. 어두운 데는 다 꺼. 그게 이렇게 이제 해서 제일 잘 표현된 게 네. 저기 아. 이렇게 백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16개지만 그게 수천 개의 디밍 존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화면의 밝기 분포를 인식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블랙이 트루 블랙처럼 작용할 수가 있으니까 진짜 까만 예. 화면을 정말 까맣게 볼 수 정확하게 있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칼라뿐만 아니라 명암비라고 부르는 특성까지 좋아지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에. 아, 그러니까 뒤에 백라이트를 얼마나 촘촘하게 하고 얘들 하나하나 다 끄고 켜고 일일이 예. 따로 예. 조작하느냐가 이제 미니 예. LED 미니 디스플레이. LED. 그런 이제 백라이트의 개념이죠. 백라이트 개념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예. 이 마이크로 LED
게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다른 거죠? 이 마이크로 LED는 미니보다 마이크로가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LED 사이즈를 미니보다 더 줄여서 네네네. 예를 들어 뭐 10마이크론이나 뭐 수마이크론짜리 RGB LED 칩 3개를 가지고 그걸 네. 직접 화소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액정 패널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거를 와인잔 아닙니까? 잠시만요. 와인잔입니다. 이 와인잔인데 제목이 와인잔이에요, 이 램프. 이게 램프예요, 예, 지금? 제 제자가 개발했던 건데요, 램프 회사에서. 오. 예, 제가 좀 이거를 팔아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건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팔았었는데 제가 네네네. 이 속에 네네네. 마이크로 LED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서 오. 자, 보여드릴게요. 네네. LED 칩이 10개가 있는데 네. 각 칩 속에 RGB가 모여 있어요. 네, 켜줍니다. 근데 요게 제가 지금 그 하나의 LED 안에 네, RGB, RGB. 칩이 3개가 모여 있는데 음, 그거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화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소 하나. 엄청나게 많이 예, 수백만 개. 수백만 예. 개가 박혀 있어서 예. 하나하나가 다 예. 자, 그럼 화면을 제가 만드는 요거를 네네네. 이제 켜서 네네. 이거 비쌀 것 색깔을- 같은데? RGB 3개를 다 켜면은 네네. 백색이 되죠. 네. 지금은 빨간색만 켠 거예요. 어. 지금 녹색만 켠 거. 네. 그 다음에 녹색과 파란색을 같이 켜면 하늘색이 되고요. 이게 하늘색. 이렇게 지금 이제 되고요. 하늘색이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파란색만 켜면 파란색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온갖 네. 색깔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예.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 화소에서 컬러가 구현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인 거죠. 하나하나 이거 하나하나가 명칭을 각각-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로 치면 화소가 되는 거죠. 화소. 근데 보통 조명에서는 LED 패키지라고 부르는 LED 패키지. 예. TV 안에 하나하나 넣으면 이게 화소가 되는 거고. 이것보다 훨씬 작게 만들어서요. 그죠? 그치. 지금 이게 조명용이니까. 이거는 조명용이기 때문에 훨씬 작게 만들어서 네. 어레이로 수백만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아.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 LED 이거는 디스플레이. 그냥 LED고. 그냥 LED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정말 마이크로 LED로 예. 엄청나게 작게 그 단위가 작게. 예. 마이크로가 100만 분의 1m인데요. 네,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00분의 1cm죠. 네. 보통은 뭐 수마이크로미터 정도 오더로 알고 있어요. 10마이크론, 수마이크론 정도. 저걸 사실 이거보다도 훨씬 더 키워서 만들면 전광판이 되는 거고요. 전광판,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이런 데 축구장에 야구장에 전광판 있는. 이걸 키우면 네. 그 다음에 훨씬 작게 해서 어레이로 하면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아직은 가격이 엄청 뭐 비싸죠. 1, 2억 원 정도. B2B 거래로 주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